안녕하세요. 골라TV 구독자 여러분, 박창윤입니다. 오늘의 주식을 통해 하루에 한 종목 선정해서 우리가 투자 포인트와 전략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죠. 자, 제가 오늘 주목할 종목은 바로 기아입니다. 기아, 최근에 그래도 시장 바닥 대비해서 올라오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 시장 빠질 때 선방하는 모습. 꼭 자동차 부품주는 인버스적인 성격을 띄어가지고, 완성차, 인버스적인 성격을 띄어가지고 기존에도 시장 조정이 나왔을 때 상대적으로 좀 강한 면모가 이때도 나왔었죠. 6월달 그런 모습이더니 최근에도 그런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기아 최근 나와 있는 뉴스와 함께 리포트까지 같이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년 연속 무분규로 임금 협상 잠정 합의, 고용세습 조항 개정키로 했다. 참, 고용세습 아직도 이런 부분이 계속해서 나타나는지 대단합니다. 근데 이런 부분 조항 개정하고 결론적으로 3년 연속 무분기로 잠정 합의안 도출했다 내용이 나왔고요. 기아가 임단협 재교섭 불확실성으로 어제 1.9% 빠졌죠. 그리고 어제 오후 7시 50분경에 무분기로 합의를 결정을 했고 오늘 올라오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점검을 해봤고, 그리고 기아 시장의 추정치 2조 8천억, 그리고 현대차 시장의 추정치 3조 6천억. 물론 2분기 대비해서 QOQ로 감익이긴 하지만 아직까지도 높은 레벨단 유지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 올해 15조 원까지 벌 거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 시점 PER 4.27배, 5배가 채 안 되죠. 하지만 기존의 과거 완성차 밸류를 보게 되면 4배에서 5배 정도 밴드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었고, 그리고 최근에는 전기차 수요 둔화, 그리고 이런 금리 인상에 따른 내구재 교체 자체 수요도 좀 줄어들 수가 있는 부분이 있고, 내구재에 대한 수요 둔화가 바로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우려감 때문에 피크 아웃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전기차 목표 판매량 리셋한다. EV 시장 급변, 10년 비전 수립, 장기 비전이죠. 테슬라 계속 판가 낮추고 있고요. 점유율 방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부분이 있고, 주요국 보조금 축소, 숨고르기, 판매 목표 하향 조정. 이게 어떤 의미를 갖냐면 이 얘기가 나와버리잖아요. 그럼 부품사들 같은 경우는 가동률이 떨어져 버리고, 그래버리면 부품사 주가들이 크게 휘청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큰 의미예요. 즉 지금 당장 돈 많이 버는 거는 이미 과거 일이 돼버린 거죠. 그럼 앞으로 돈을 많이 벌 거냐에 대해서 답을 줘야 되는데 앞으로 돈 많이 벌기 어렵습니다 라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버리면 부품사 입장에서는 당연히 크게 휘청일 수가 있는 거죠. 주가라는 것 자체가 미래에 대한 합리적 기대를 미리 선제적으로 땡겨가지고 선반영시키는 거잖아요. 그 부분이 흔들릴 수 있는 걸 유지를 하는 겁니다. 많은 분들은 물어보시죠. 아니 실적 이렇게 잘 나오는데 PER 자체 왜 이렇게 낮나요? 이 가장 대표적인 일례가 HMM이죠. HMM 뭐 PER 한 배, 뭐 히스토리컬 PER 보면 한 배도 안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나오고 있는 실적 둔화와 그리고 향후에 대한 전망치 이런 부분이 크게 흔들려 버렸기 때문에 주가 같은 경우는 미리 선반영해가지고 먼저 빠지기 시작을 해버렸죠. 자, 기아 동일합니다. 2조 8천억. 실적은 좋아요. 그럼 무슨 얘기 하는지 리포트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조 8천억. 배당 매력 7%. 와, 숫자만 보면 안 살 이유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PER 3.7배. 와, 대단한데? 올해 순이익 3.7년 만에 이제 지금 현재 회사를 살 수도 있겠네. Q가 증가한다. 북미 유럽 시장에서 도매 판매 대수 전년비 3.3% 성장. 가격 산업 평균 대비 낮은 인센티브, 딜러에게 주는 인센티브죠. 그리고 환율 달러로 받으니까 믹스 개선, 고가의 SUV나 그리고 프레스티지 급의 이런 그 차량 판매가 늘어나면서 판매 단가가 올라가는 거죠. 무려 전년비 22.1% 고환율 영향, 북미 비중 확대, SUV가 올라오고 하이브리드카 중심으로 믹스 배선이 긍정적이었다. 소형보다는
중대형 SUV와 하이브리드카 올라오고 전기차 판매 늘어나고 이러면 당연히 ASP는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3분기 인센티브도 지금은 수요가 더 많아버리면 인센티브 비싸게 줘가면서 밀어낼 필요가 없는 거죠. 코스트, 원자재 가격 안정화, 고정비 부담 완화, 품질 비용 발생, 운임이 빠졌고,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했을 때 작년보다는 확실하게 이런 메탈 가격이라든지 이런 쪽도 하향 안정화되어가는 부분이고, 고정비 부담은 좀 완화까지 나오고 있죠. 하지만 품질 비용, 세타 엔진의 보증에 대한 거 이례적인 성격이 강하다. 근데 이례적인 성격이 계속 나오니까 문제죠. EV데이, 중저가 전기차 라인업 확장한다. EV34는 2024년 출시 예정. EV5는 3.4죠. 3.4 24년, 5 중국 시장 출시 후 글로벌 시장 25년부터 전기차 시장 930만 대, 성장세가 전년비 19.4%, 보조금 축소, 높은 가격, 불편한 충전 인프라. 사실 누구나 인지하고 있는 부분이죠. 잠재적 소비자들은 내년 내후년에 저가 전기차를 대기, 중저가 전기차 라인업 확장. 이 부분은 길게 봐서는 긍정적이더라. 자, 하고 싶은 말은 여기 제목이 다 있네요. 이익 추정치에 부합하고 배당을 7%나 주는데도 불구하고 PR 3.7배밖에 안 되니까 길게 보고 살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자, 관련 내용으로서 기아 3분기 영익 2.8조 추정, PR 3.7배, 배당 수익률 7%대. 이런 부분만 보면 사실 안 살 이유는 없어요. 하지만 앞에서 제가 점검을 해봤지만 전기차 수요 둔화에 대한 우려, 전기차 목표 판매량 하향 조정 유력, 수요 둔화에 대한 우려, 목표량 하향 조정. 이 부분이 상당히 좀 크게 나타나고 있는 거고, 보조금 폐지, 금융 비용 상승 이런 것들이 지금 같이 나타나고 있는 거고요. 경기 둔화 우려, 이 부분도 지금 실감을 하고 있는 쪽이고, 3년 연속 임금 협상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어제 좀 빠졌던 부분은 오늘 메이크업 하면서 올라오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기아 시장 최근에 흔들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꾸준히 우상향하고 있기 때문에 좀 중장기 관점에서 홀딩 좀 이렇게 말씀드려보고요. 올라온다고 지금 바로 따라 살 것 같지는 않습니다. 3분기 실적 결국 다음 주 정도 발표 예정인데요.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면서 좀 길게 보면서 피크아웃 우려 불식시키는지 확인 필요. 그렇게 본 다음에 현 시점에서는 일단은 관망하면서 지켜보자 하는 관점에서 기아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기아 점검을 해봤는데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내일 그러니까 목요일 1시 반에 저희 화목한 소통하기 때문에 많은 참여 또한 부탁드려보겠습니다.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12시 반에 했는데요. 이번 주는 목요일 1시 30분에 할 거고요. 그리고 또 이제 이런 것들 저희가 10월달 개편을 통해 가지고 더 좋은 콘텐츠로 자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힘든 장 지속이 되지만 그럼에도 용기 잃지 마시고 건강 잘 챙기시고 남은 하루도 화이팅입니다.